환자들과 기저질환자들이 많은 대형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것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삼성서울병원은 국내 최대 병원 중에 하나면서 과거에 기억하시죠? 메르스가 확산됐던 그 병원인데 수술실 간호사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성한 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뭐 당연 최대 병원 중에 하나고 삼성병원은 하필 메르스가 확산됐던 그 병원에서 일단 한 명의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 지금 그 접촉자분들을 검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메르스 때 악몽이 떠오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삼성서울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고 이재용 부회장이 공식 사과하는 일까지도 네. 벌어졌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흉부외과 수술실 간호사 한 명이 오후에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전날 의심 증상이 있어서 출근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단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양성 판정을 최종적으로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 병원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촉자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신속대응반 18명이 지금 투입이 돼서 병원 내 접촉자를 파악하고 또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총 한 265명을 지금 검사 중에 있는 상황인데 검사를 하다 보니까 간호사 3명이 또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네. 그 처음 나온 간호사 그분이 초발 감염자인지 그분 때문에 3명이 감염됐는지 뭐 이분이 어디서 감염이 돼서 왔는지 이런 건 지금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그게 오히려 더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고 하면은 이태원 클럽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특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예를 들면 병원을 방문했던 환자를 통해서 감염이 된 건지 아니면은 방문자, 보호자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건지 이걸 파악을 못하면은 이게 지금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간호사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거나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누군가와도 접촉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삼성서울병원의 경우에는 생활방역으로 들어간 뒤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하고 있고 또 의료진을 통해서 지금 다중이용시설에는 가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뭐 최종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그래서 방역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네. 이태원 클럽 확진자 나온 지 2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가 13명, 그중에 해외 유입이 4명 빼면 지역 감염이 9명이에요. 네. 그렇죠. 그중에 이태원발이 이태원발이 7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어요. 클럽이라는 데 자체가 워낙 폐쇄적인 데다가 그리고 전국에서 또 그 클럽을 많이 방문한 사람들이 있고요. 게다가 외국인과 뭐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이거 뭐 역학조사는 제대로 되겠느냐 해서 우려들 많이 하셨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폭발적이지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여기에 그렇게 된 이유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익명 검사를 통해서 좀 대량 검사 신속하게 한 게 있고요. 또 정보가 또 바로 공개가 됐고요. 여기에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방역 지침을 잘 지킨다. 마스크들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에 9명은요. 그러니까 뭐 다중 이용 시설 잘 이용하지 않고 뭐 모임 자제하고 이렇게 그 방역 지침을 지킨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9명이나 되니까요. 이런 것들이 모두 합해져서 지금 확진자가 6일 날 처음에 초발 환자 이태원 클럽 관련 초발 환자가 나왔는데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11일 날 29명이었거든요. 그 위에 점차적으로 뭐 11명 계속 줄어들다가 오늘에는 이제 6명까지 쭉 줄어들었죠. 7명까지. 네. 그중에 베트남인이 이태원 클럽 갔다가
확진됐는데 이 사람 동선을 봤더니 또 다른 유흥업소도 많이 돌아다니고. 네, 지금 이 베트남인이 1일에 네. 이태원 클럽에 가서 이제 그러면 저 동선을 또 다 뒤져야 한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이동 경로를 봤더니요, 9일날 밤에 이제 그 부천에 갔어요. 그래서 부천에서 지인과 모임을 갖고 그다음에 나이트클럽, 그다음에 자정이 넘어서 호프집, 노래타운을 모두 이용을 했고요. 택시와 지하철을 전철을 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지금 근데 이 사람의 역학조사가 이렇게 된 데는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확진을 받았는데 조사받을 때 이제 휴대전화 번호만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휴대폰을 끄고 잠적을 합니다. 네. 본인이 불법 체류자였기 아마도, 때문인데요. 네. 위치 추적을 해본 결과 이 사람이 이제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한다는 건 알았는데 세부 그 주소는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사람과 연락을 취하는 게 아주 중요했는데 네. 다행히 이 경기 광주경찰서에 이 베트남인이 귀화해서 경찰로 있는 이분이군요. 그 이보은 경장이 네. 있었다고 합니다. 이보은 경장. 네, 우리 귀화해서 이름인 것 지금은 같아요. 대한민국 네. 국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차례 문자와 전화를 해서 이 베트남인이 사실 한국어가 굉장히 서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트남어로 안정을 시키고 안심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역학조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에 학생들 가르치고 동선 거짓말한 인천의 학원 강사가 탔던 택시에 기사분이 감염이 됐고 그 기사분의 부인까지 감염됐었는데 네. 손자까지 감염됐더군요. 4살짜리 지금 손자까지 네. 감염이 됐는데요. 뭐 점점점 이제 아마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4일 접촉을 했고 16일부터 의심 증상이 나타났고 18일 날 최종적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네. 지금 택시 기사의 부인 그리고 손자까지 지금 감염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그리고 그 택시를 그동안에 이용했던 그 승객들이 그렇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승객이 143명이거든요. 그 승객들을 다 지금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네. 지금 승객들 가운데 중국인 부부가 지금 또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승객 가운데에서도 다시 감염이 돼서 확진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금 달력보니까 5월 4일 날 그 강사가 택시를 타고 만났을 테니까 이날 감염됐다고 해도 4일, 16일, 12일 만에 증세가 나타나고 14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네요. 아무래도 이제 60대이기 때문에 그 연령층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네.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제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네.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빨리 발현이 그렇죠. 되잖아요. 네. 나흘이나 한 닷새 정도 사이에 무증상 감염이 일어났을 그 무증상으로 네. 인 상태로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시키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60대 같은 경우에는 좀 몸 안에서 면역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게 좀 늦게 나왔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2주 정도를 격리 조치를 취한다고 했을 때 12일 정도기 때문에 이게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그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범위를 있을 것 벗어난 건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미루고 미뤄서 이제 내일 우리 고3부터 등교를 합니다. 걱정이 많은데 우리 중대본에서는 감염 관리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 확진자 나와도 잘 대처할 수 있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이런 부분을 당부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학생들 중에 또는 교사라든지 학교 관계자 중에 언젠가는 확진자가 발견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 혼선과 불안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다른 분야, 다른 장소에서도 차분하면서도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코로나19를 통제해 왔듯이 학교에서도 철저한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감염 관리와 신속한 대처로 이겨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감염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모두가 학부모가 된 마음으로 특별히 확진자 또는 의심 환자로 발견된 학생들이 편견이나 멍해가 씌워지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간단하게 2개만 여쭤볼게요. 미국 제약사에서 백신 시험하다가 일상했는데 검사한 사람들 전부 다 항체 나왔다 해서 뭐
미국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주가는 급등하고 그래요. 네, 뉴욕 증시가 막 폭등하는 이런 현상까지 발생했는데요. 아무래도 백신이 나오게 되면은 뭐 코로나19 사태도 끝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는 기대감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 모더니라고 하는 미국 제약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일상시험, 그러니까 1단계 임상시험을 했는데 대상자 45명의 그 항체를 투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28일 간격으로 2차례 백신을 주사하고 그리고 2주 뒤에 어느 정도 항체가 형성됐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감염이 됐다가 완치된 환자들보다 환자 수준이거나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항체가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FDA에서는 이미 이상 승인을 해줬고요.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2단계 임상실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2단계까지 만약에 부작용 없이 항체가 형성된다고 하면은 아마 백신이 출시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2상, 3상 뭐 금방 되는 건 아닐 거고요. 그거는 물론 아니죠. 왜냐하면 그 인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평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 1년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네. 그것도 물론 시험이 잘 됐을 경우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그 클로로킨 그 말라리아 약이죠. 그거 계속 먹고 있어요. FDA가 이거 주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거 부작용이 심하다.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경고한 약입니다. 의사의 처방전이 없이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 약인데요. 저 약을 매일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자. 이거 코로나19 치료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최근의 연구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이거 괜찮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나 지금까지 괜찮다는 거다. 나 이틀에 한 번씩 코로나19 검사받지만 음성 나온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마스크는 쓰고 있지 않는데 말라리아 약은 매일 먹고 있네요.